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린이들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참,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만일에 북한 소행이라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이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고소를, 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제 자살을 뭐 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그 경찰이 수사하는 사실을 누가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야, 우리가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준 적 없다. 우리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왜 청와대에 나가는 뭐 주요 사건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가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이고 시장한테 직접 알려준 적은 없다. 그러고 청와대는 뭐 우리가 박원순 시장한테 통보한 적은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소인 측은 절대로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해요. 이 고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담당 수사팀에게도 절대 보안을 요청드렸다. A씨가 고소 당일 곧바로 10시간을 걸친 수사를 받은 이유도 보안 때문이다. 이 소장은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이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고소인은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자 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극도로 보완해 붙인다. 경찰 관계자는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정보가 어디론가 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 정보가 간 게 아니고 북한 쪽으로 정보가 넘어가가지고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암살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청와대에는 종북 주사파 활동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사리를 했던 뭐 임종석이도 뭐 비서실장을 했고 조국이도 민정수석을 했고 하니까 북한하고 연관돼서 활동을 했던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쪽으로 청와대에서 야 우리가 박원순한테 알려준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북한 쪽한테 알려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한영 씨도 북한의 고정간첩한테 보복 살해당했어요. 암살당했다. 권총으로 암살당했다. 김정일의 전처 성일임 씨 조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책을 썼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 그 책이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아주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됐는데 성형수술하고 있었는데 책을 출판하면서 이게 이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암살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1968년에 김신조 일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내려왔던 사건입니다. 이 숙정문 근처에 이 121 소나무가 있다. 총격전이 있었던 그 총탄 자국 있죠.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이제 1968년 10월 30일부터 1차 30명, 2차 30명, 3차 60명 이래 왔고 이제 이때 이제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 말했다고 이승복 어린이를 이제 뭐 입을 찍고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이제 동해안에 북한 잠수함이 자초됐고 여기서 이제 탈출했던 이제 북한 요원들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 내에 그런 테러나 요인 암살 뭐 그런 것들을 대통령도 암살하려고 했는데 뭐 서울시장 정도는 암살 못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정보가 새면요. 북한이 암살해 놓고도 암살한 게 아닌 것처럼 꾸밀 수가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으니까는, 야, 고소당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나올 게 두려워가지고, 뭐,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북한이 이제 암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처음에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뭐 몇 시에 죽었냐 물어보니까는 뭐 자정 넘어서 뭐 00시 뭐 몇 분에 이제 10월 10일 00시 몇 분에 발견됐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몇 시에 사망 추정 시각이 몇 시다 그건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뭐 감식 중이다 계속 그 이야기만 했고 그 이후로도 몇 시 사망 추정 시각이 몇 시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됐을 때 어떤 사람 태웠냐 물어보니까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렸다고. 아니 발견됐을 때 뭐 목을 달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약을 먹었다든지 뭐 떨어져가 죽은 걸로 보인다든지 두개골이 깨졌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감식 중이라서 하고 뭐 나중에 이야기할게 하고 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기자회견할 때 야 이 어떻게 저기 박원순 시장인지를 아셨습니까? 특정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소지품을 봤다는 거예요. 소지품에 가방 안에 핸드폰하고 명함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아니 저 시신이 훼손된 거냐고 뭐 쭉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아니 박원순 시장은 누구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비춰보면 아니 뭐 얼굴이 박원순 시장인 거 우리 알았다. 그리고 소지품도 보니까는 있어가지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래 나올 건데 소지품을 보고 알았다니까 그러면 얼굴 시신이 훼손돼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보는 수준이었나 하고 기자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경찰이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기자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국민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성완종 그 대표 뭐 자살했을 때는 뭐 노건이 어떻게 됐고 매듭이 어떻고 그런까지 이야기했고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뭐 어떠한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자살로 추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다 하는데 이번 사건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민도 그래 생각했는데 정보가 샜다는 거는 이제 그게 북한 쪽으로 샜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그럼 북한 쪽으로 샜을 때 뭐가 문제냐? 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 북한이 피해 숙청 때 고사총으로 우리 지피를 공격했어요. 김정은이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잠적했다가 갑자기 비료 공장에 나타나고 이틀인가 있다가 한국 지표에다가 우리군 지표에다가 고사총을 쏘았습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는 뭐 국방부에서는 뭐 단순 실수라고 뭐 넘어가는데 실수가 아니지. 저거를 앉아가지고 온 몸으로 땡겨야 되는데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쏜 거다. 이거 암살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정부 요인들이 암살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방송에서만 한 게 아니고 뭐 이해한 TV 가서도 하고 뭐 아마 다른 방송도 가서도 내가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쓰레기 적합 계산 치르게 하겠다. 6월 9일날 이런 이야기 했고 뭐 6월 13일날은 북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국수 뭐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 뭐 온갖 막말을 다 했죠. 그리고 전임자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판문점의 개성 연락 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 한국이 강력 대응하겠다. 뭐 전면전 벌일 것처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6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1년 연장을 했고 뭐 한미 연합훈련 재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날 뭐가 날아왔냐면은 북한이 대남 선전 그 삐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해봐야 더러운 기분을 알 것이다 이러면서 이 담뱃불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는 듯한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커피 마시는데 담배꽁초를 절여 넣었다는 거는 커피 컵에다가 뭐 이물질 넣겠다 그러니까 암살하겠다 이런 이런 의미를 던진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은 저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샜고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그러면 북한이 충분히 남한에 있는 요인들을 암살할 가능성이 그 앞전부터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북한이 박원순 시장을 암살한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 추론을 해가지고 진짜로 만약에 북한이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2차, 3차 다른 정부 요인들 암살할 수도 있겠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가지고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이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예. 왜냐면 정보가 샜잖아. 정보가 샜기 때문에 그 고소를 당했다는 거, 정보가 샜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뭐 자살한 것처럼 꾸밀 수가 있다는 거. 북한은 그 하고는 남는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화가 많이 났고 지금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청와대의 정의용 실장 제안이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짓말해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게 돼가지고 김정은이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씌울 겁니까? 피로써 죽음으로써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인사들을 암살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차례 했는데 뜬금없이 박원순 시장이 죽었는데 경찰은 뭐 말을 못해요. 그건 뭐 얼버무려. 지금 이례적으로 말을 못하고 지금 덮으려고 해. 그런데 지금 정보가 어디 있는 거 샜어. 그러면 이 정보를 북한이 입수해가지고 암살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 성추행 행계 언론에 터지고 하니까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중압감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겠구나, 자살했겠구나 하고 그냥 묻히는 거죠. 북한이 그것까지 계산하고서 암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방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고서 이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계속 우리한테 이제 좀 강압적으로 이제 위화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참석한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 3년 만에 처음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국군 유해, 그러니까 북한이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미국한테 미군 유해를 줬는데 그 중에 국군의 한국군, 우리 군의 유해도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하와이에 가서 이제 공군기가 수송을 해왔는데 그 행사를 이제 지금 3년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날 부른 노래가 6.25 노래인데 같이 다 재창을 했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불끈 쥐고 적들을 막아내어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적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하고 보복심,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흘 전부터 다른 비행기 갖다 놓고 영상 쇼를 했다. 국군 유해는 소품이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게 아니 쇼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엿을 먹여 우리를 뭐 원수로 대하겠다는 거야. 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 북한이 했을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다고 하니까 기꺼이 가겠다고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평양 간부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식량 배급이 3개월간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행군 때도 평양에 배급을 안 끊겼는데 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G7 가고 잘 먹고 잘 사고 있고 거짓말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앙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한에서 돈 갖고 오라고 했는데 돈 안 가지고 와. 그러면은 한 명을 죽여가지고 경고를 할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죽었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당했다는 그 정보가 샜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갖다가 북한 입수해가지고 뭐 청와대에 종북 주사파애들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애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뭐 북한 넘어가고 뭐 그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뭐 극단 성추행 뭐 이런 게 뭐 언론에 터지고 하면은 이제 뭐 이게 쪽팔리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제 묻히고 넘어갈까지 북한이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갖고 싶다고 김여정이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면은 미국에 있는 재미 종국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독립운동, 독립기념일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극단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좌파라, 극단주의 세력들이라고 뭐, 그래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거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안티파,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얘들하고 전면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 DVD를 갖고 싶다고, 뭐, 미국 쪽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야,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 체제 보장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일본이 100년적이면 중국은 1000년적이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 지금 안티파를 지원하는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듯이 우리도 같이 싸울 테니까 우리도 좀 독립할 수 있도록 좀 지켜달라.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뜬금없이 김여정이가. 여기 보시면은, 야, 위원장 동지한테, 네, 가능하다면 미국 독립절 기념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아니, 뭐, 내 하나만 주소 이러면 되지. 아니, 내가 위원장 동지한테 받았어요. 허락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친중입니다. 중국은 높은 산불이요. 뭐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 함께 하겠다 했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왕창 사와가지고 다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중국 짜요. 지금 우한 폐렴도 오니까는 올 초에 중국 짜요, 우한 짜요. 한국 연예인들 중국 응원가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반중으로 하겠다, 친미하겠다,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친중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속였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기들을 죽게 생겼다. 그 앙심을 충분히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친중 인사를 한 명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메르스 때도 박원순 시장이 중국의 광저우에 가가지고, 빨간 바지 입고, 뭐, 이렇게 또 쇼를 했고, 심야 긴급 기자회견 자청하더니, 이번엔 중국 인민일보 광고 등장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원순 파리가 말에 붙어 기억하듯 우린 중국 붙어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서울시도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친중 인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북한 가가지고 만났어요. 이게 2018년 9월 19일날 평양 옥류관에 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김정은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환대를 받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김영남이 노동당 서열 2인 김영남을 만나가지고 2019년 서울 평양 전국체전 공동개최 경평축구 등 체육교류와 남북시도지사 실무회담도 박원순 시장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박원순 시장한테 대동강 수질 개선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된 게 아무것도 없죠. 박원순 시장이 또 산림 분야는 협력하겠다. 물론 산림청이 하지만은 자기들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공수표를 남발한 것도 한 거지만은 김정은이가 박원순 시장한테 요청을 한 것도 씹어 먹은 거죠.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이 말한 거를 씹어 먹었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뭐 그 생각하고, 그러고 또 친중이네. 이 사람 죽이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또 어떻게 좋은 그거를 할 수 있겠네. 어필할 수 있겠네.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가지고 누군가를 하나 죽이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타겟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됐다는 정보가 어디론가 샜다. 경찰은 청와대에 줬고,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한테 주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종북 주사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몇 시에 사망 추정 시각이 몇인지도 안 밝히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도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안 밝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야기를 덮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가 있구나.
경찰이 말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사진 찍은 사람들이 이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했다면 그 다음은 누굽니까? 뭐 정동영, 뭐 이해찬, 뭐 이정미, 최문순 한 명 한 명씩 뭐 암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이 요인에 대한 경호를 좀 더 철저히 하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박원순 시장의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핀란드 대사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발신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럼 핀란드 대사관 이 앞에 그 CCTV가 한두 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을 건데 이거는 공개 안 하고 뭐 딸랑 요거 하나만 공개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 걸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마스크 끼고 모자 눌러 쓰고 있으면은 이게 박원순 시장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옷이 두꺼워 보이는데 이 박원순 시장 맞습니까? 그 정보가 샜다면은, 북한 쪽에 들어갔다면은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북한이 뭐 다 이런 것도 다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와룡공원 핀란드 대사관 근처는 지금 그 근처에도 CCTV가 엄청나게 있을 건데 경찰이 그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한다. 경찰이 공개한 것은 이 영상이 전부인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분장하고 카메라 따돌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작하는 팀들한테는 그거는 일도 아니더라. 그런데 와룡공원이 지금 와룡공원 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숙정문까지 갔는데 숙정문 옆에 뭐가 있어요? 11 소나무. 11 소나무가 뭡니까? 김신조가 내려왔던 그 루트, 김신조 루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처형을 한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땐 처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경찰한테 기자들이 이 신원을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소지품 보고 알았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손상이 됐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보면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 보고 알고 휴대폰이나 뭐 소지품 보고 뭐 확정을 했다 이게 아니고, 휴대폰 뭐 소지품 보고 알았다는 거는 얼굴 봐서는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건 맞았다든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맞았다든지 맞아 부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가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북한에 의해 가지고 암살이 됐다는 게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 뭐 이렇게 공론화가 된다든지 해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 검찰에 의해 가지고 남한내 종북 주사파들을 전부 잡아들이는, 북한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 싹 다 잡아들이는, 윤석열한테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검찰이 다치고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장관급이고 국무위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넘버 2입니다. 뭐 직제상으로는 그 국회의장이 넘버 2라고 하지만은 이 서울시가 뭔가를 하면은 지방이 다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 공작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는 게 이제 이게 처형됐다. 이렇게 만약에 남한 내에서 처형됐다. 이게 뭐 회자가 돼버리고 소문이 퍼져버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지금 몇 시경에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다. 뭐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타살의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인다. 자살이란 이야기도 안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인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글쎄 뭐 더 이상 자세한 거는 지금 수사 중이고 또 뭐 고인의 명예훼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정보가 샜다는 거는 북한이 충분히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누군가 하나 손봐야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줘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되는데 친중파를 제거해가지고 미국한테 또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죠. 왜? 진짜 북한의 소행 같으면은
다른 2차, 3차 암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원 기무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정원도 다 망가뜨리고 기무사 망가뜨리고 경찰 정보라인 다 망가뜨리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새 나갔다고 하니까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찰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고 덮으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 외교 안보라는 것은 이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해 두고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은 너무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은 진짜로 그 다음에 뭐 이해찬 총리, 그 다음에 뭐 정 총리, 국가안보실장, 정용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도 암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앞전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죽여놓고도 이마에 매직으로 빨간 그 루즈로 그냥 김정은 수령님 만세라고 써놔도 경찰이 그거 지우고 그냥 자살로 처리할 거다. 그 이야기까지 했고 북한이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암살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까지도 내가 우리 방송에서도 수차례 했고 내가 예안TV 가서도 했고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끝까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가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안에 내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북한 내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7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이충근 박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강의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이 앞으로 GDP 2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강의하고 3시부터 5시는 이충근 박사님이 이제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들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7월 16일 오후 2시에 와서 보시면 되고 선착순 16명입니다. 공동역 5번 출구 쪽이고 1인당 10만원이고 010-6832-0325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입금 완료라고 문자를 좀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하 내용은 똑같고요. 18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18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목금토입니다. 금요일만 저녁 7시에서 10시고 나머지는 2시부터입니다. 이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앞으로 재산 투자를 어디다 할지, 땅값이 어디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충근 박사님도 하실 거고 저도 할 거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좀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저희가 이런 경비를 모아가지고 청년들 독후감 쓰기 대회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많이 와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